8월 13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야, 날씨가 그 역대급이죠. 저만 그래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올해 여러분 특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 주의하시고요. 지금 시장도 오늘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 지난주 바닥을 찍고 반등, 이번 주까지 반등 모색하는 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자,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일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되는 투자 관련 채널, 유료 채널은 고객이나 구독자 간의 1대1 대화 금지돼요. 댓글도 다 금지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그 첫 번째 파트 1 시황이 있고, 두 번째는 종목이라 해서 멤버십 방송이 돼 있잖아, 유료로. 이쪽에는 댓글 불가로 옵션을 걸어놨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올해 뭐 개인 트위터, X 같은 거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8월달 음봉, 저랑 보시는 분은 이제 월봉의 의미를 다 하실 겁니다. 지금 나스닥도 월봉을 띄워놨는데 역사적 저점을 딛고 어쨌든 주간도 상당히 강하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월봉이 음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치고 하는 것보다 떨어지면 사지, 뭐 이런 흐름대로 시장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주봉은 괜찮지만 이번 주도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나스닥 주봉, 나스닥 일봉, 제가 17,000 말씀드렸습니다. 고전까지는 V든 아니든 또 찔끔찔끔 가고 있고, 출렁거리더라도 바닥 나왔으니까 자신감 좀 가지면서 금주를 보자. 자, 어제 엔비디아 재료도 좋게 나와서 엔비디아 제일 많이 올랐어요. 4%나 상승했고요. 어제는 사실 지표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어제 중동 관련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잠깐 드릴 텐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어제 시장 영향을 좀 줬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보시면 조금 늘어져요. 날씨기도 드렸는데 물론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근데 약한 코스닥이 또 한 방 맞았죠. 좀 떨어진 상태고, 오늘은 제가 개별주 중에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안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흐름이고요. 오늘 조금 늘어졌을 뿐이지 나쁜 거 없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하락했죠. 하지만 큰 추세, 제가 봤던 우리 빅바이오든 대형 바이오 어제 한번 추세를 다 잡아드렸는데 여전히 추세는 문제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전투자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17,000 회복이 돼야지만 정상화되고, 그 전까지는 지표나 뭐 남은 여진들 있잖아요. 어차피 지난주에 끝나긴 했지만 남은 여진들 때문에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엔켈이 1달러 됐다는 얘기 드렸고, 미국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지표를 보면서 과정관리하고 있죠. 어제 엔비디아가 4% 올랐어요. 어제 101불 밑에서 뭐 사도 된다, 없는 분은 사도 된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 이제 109불, 110불, 제가 말했던 107, 117 사이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3Q에 반도체가 혹시 약할지 모르지만, 뭐 이거는 뭐 자기 의견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대장주다, 최선호주다, 그런 얘기하면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추천이 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도 많은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올랐고, 자, 그 외에 지금 나스닥도 21선이나 긴수를 꺼드렸잖아요. 애플, 메타, 엔비디아, 그 TSM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1선 회복이나 시도하면서 제일 괜찮은 종목들이었어요. 자, 한 달 전에 7월 10일 CPI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일이죠. 오늘은 PPI 나옵니다. 내일 밤에 CPI 나오는데, 지금 컨센은 그래요. 뭐 컨센이 다 맞지는 않고 거기 또 출렁거릴 때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데, 월로 지금 0.2입니다. 그냥 이거 2분 콜라죠. 0.2%, 0.18%. 너무 안 오른 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물가보다 경기를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표 보는 분이 바뀌었다 말씀드렸고, 올해 CPI가 너무 강해도 안 되지만 지금 너무 강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약하면 또 경기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으니까 0.2% 내외 정도 올라가면 된다. 물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죠? 무난하게 발표할 거란 컨센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경기 볼 때 10년물, 2년물 다 보고 있는데, 10년물은 제가 말씀드린 3.8, 4% 내에 있으면 안정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표들 다 보고 있지만 이것도 뭐 3.9 정도니까 오늘 금리는 매크로는 조용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 되게 조용했는데 10년물 3.9%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치를 분위기 계속 봅니다. 지지율을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해리스, 밈도 그러고 위어드란 것도 그렇고 유행을 좀 타면서 젊은 층 지지율, 제가 그때 위더스푼 얘기도 드렸는데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CEO가 X, 옛날에 트위터입니다. 그 스페이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회동을 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어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3, 40분 동안 너무 몰려가지고 폭주돼서 마비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야, 디도스 공격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40분 있다가 재개는 됐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다 봤는데 그냥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일론 머스크 이분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얘기에 좀 동조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어쨌든 둘이 회동을 하시는 분위기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랬죠. 범피 플러스 범피 둘 다 불확실성이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제 결은 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을 봤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참 그 관심 있었던 거는 트럼프가 2016년 20년 동안 있을 때 이 트위터를 엄청 썼어요. 전 세계 사람들 주식이나 투자하는 분들이 트위터를 다 보고 있었다고. 특히 정시하는 분들이 안 하다가도 트위터 다 가입하고 그랬는데 한 2년 만에 트위터에 돌아왔습니다. 한 2년 반 됐나요? 중간에 잠깐 사진 올린 건 있었지만 앞으로 트위터 계속 쓸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트위터 10년 썼거든요. 뭐 그런 것 좀 관심 있었고요. 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중동 이슈는 제가 볼 때 미국 정치의 연장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나 중동이 좀 다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기준 봤던 WTI가 79불까지 오르긴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나 하면서 정시에 살짝 이완 받았습니다. 어제 나스닥 오르고 다 살짝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 약하니까 조금 조정 받았다 보면 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됐어요. 작년 9월 달에 이 중동 때문에 난리난 거 아시죠? 그때 9월 10월 금리 중동 이슈 때문에 확 빠졌었는데, 원래 주식이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적응이 돼요. 그리고 내용들이 계속 서로 응징하고 뭐 또 복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정치하는 측면에서는 응징을 하되 전면전은 피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봤을 때는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일단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당장 중동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정치 이슈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 경기 경착륙과 뭐 다른 걸 보고 있지만 정치 문제 보면서 여전히 대선정 상방을 대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이 보시죠. 자, 비미국은 여전히 뭐 변동성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 엔캐리 한번 크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전히 저는 변동성, 근데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달라요.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 돼요, 추세를. 근데 불확실성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일본 대지진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다 보면 시장에서 보는 면이랑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런 면을 또 수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추세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일본은 어제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올라가면서 2.8%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실제로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처럼 일본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니케이 224가 26%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 10% 올랐거든요. 그래서 14% 정도 고점 대비 하락 중인데 20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엔화는 뭐 괜찮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를 어떻게 올린 정시인데, 그죠? 어떻게 올린 정시인데 비호재 하여튼 그러면서 출렁거리고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 같았습니다. 자,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랑 같이 항상 보고 있잖아요. 가장 기존인 AI 가속기 칩 9도 있고, 그 다음 이머징과 우리나라 같이 반도체 주요 국가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확실히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안정적이죠.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약했지만 21선 시도 중이고 뒤에 차트 다 보여드리겠는데 추세 괜찮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사태는 정치적으로 봐요. 크게 뭐 이게 전면전 확대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지진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인데, 뭐 지진 전문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이게 뭐 몇 년 안에 10년, 50년 안에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날 일 없기 때문에 확률을 좀 낮게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불안한 분들은 우리의 전체 불확실성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 비중 20%로 저는 응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조용하니까 좀 편하게 보세요. 추세는 무너지거나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매크로도 그렇고 수급도 그래요. 아마 흔들어 봐야 큰 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자, 약한 게 더 약하다. 코스닥이 아침에 떨어지면서 하락 종목이 또 1200개까지 갔습니다. 야, 우리나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코스닥이 좀 안 좋았어요. 코스닥 안 좋은 면이고 약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코스피는 또 괜찮았습니다. 자, 보시면 V자 반등은 확 올라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찔끔찔끔 올라가잖아요.
5일선 안 깨졌잖아요. 20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유지. 약했지만 또 오후에 또 올면서 코스닥도 꼬리 달고 있죠. 약하지만 코스피 따라서 가려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제가 별별 양아치 얘기했지만 얘들이 한만 변동 주고 해도 페이크를 줘도 저는 큰 추세를 보고 그걸 기준 잡습니다. 자, 코스피 관망이었고 오늘 아침에 약하게 했지만 코스닥 때렸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빠지는 거를 유도를 했고, 자, 코스피 5일선 지지하고 삼전 한익을 계속 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 오늘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오늘 5일째 돌아 5일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3일째 들어왔죠. 삼전 한익 괜찮으면 코스피랑 한국 반도체 괜찮게 보고 있죠. 자, 서서히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폭락 때 스마트 모니터는 담았다, 헤지 펀드는 담았다, 이런 얘기 보셨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개인 시종 정말 역대로 잔인하게 들렸다는 얘기 드리면서 반대로 간만에 스마트 모니 동학 3기 이런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자 샀단 말씀드렸죠. 이게 추세를 못 만들어요. 분명히 개인들 추세 못 만드는데 이런 거는 개인이 샀다 해서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사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2020년에 삼성전자 샀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확 빠졌을 때 매수 들어온 스마트 모니들은 개인 샀다고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간만에 또 금융 은행주들이 외국인 띄엄띄엄이죠. 그냥 가끔 사요. 이런 우리 매매하는 건 아닌데 간만에 별력 들어왔고요. 지수 살짝 받쳤겠죠, 코스피는. 자, 코스피 막 코스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오가 하락했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오 쪽에 3대형주 가격 다 잡아드렸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다 돌파가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하면서 셀트리온은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20만 4천원 빠지니까 좀 약했던 부분이고, 삼성 바이오는 이제 100만원 안 됐죠, 그죠? 그거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약세를 이끌었다. 우리 빅바이오도 좀 빠지긴 했는데 추세는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단기적이에요. 코스닥 지수 때문에 흔들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동정리한 말씀드렸는데 워낙 살 게 없으니까요. 오늘 테마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방산주,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주죠. 올라섰고, 자, 2차전지가 계속 제가 개인 트랩이다, 아마 외국인이 띄엄띄엄 사봐야 개인들은 소중한 돈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수비 방어적 측면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방어만 잘해도 돼요. 막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좋은 것도 문제 없으면 정상화 될 때까지 보시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2차전지는 안 사시는 게 좋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간만에 요 근래 아시겠지만 청라지구에 엄청 또 안 좋은 140대나 자동차 불탄 사고 있었잖아요. 그 벤츠가 원래 중국제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전고체 테마가 아주 먼 미래입니다. 그 테마가 그 시장의 빅수급들이 타닥 들어와서 한번 먹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치고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 트레이드 아니시 못하시고 한 차례 푸닥거리 있었습니다. 자, 실적이나 어닝이나 정책이 2차전지나 그린산업 다 이제 물러선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지금 해리스 어떤 테마를 안 한다 말씀드렸고, 2분기 실적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30에서 60%까지 감소를 하고 여전히 수익이나 이쪽이 안 좋습니다. 계속 2차전지는 약한 섹터예요. 자, 개인재테크는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59조까지 갔다가 샀으니까 빠질 수도 있죠. 삼성전자 3조 정도 수매수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개인 시용자고는 확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쪽에서는 피날레 났다 얘기를 드리고요. 환율 나쁘지 않고요. 자, 미국이 매크로를 오늘 안정적이었습니다. 금리 환율 엔화 괜찮았고, 그다음 엔캐리도 한번 크게 틀렸다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중동 정책은 정치 문제다. 자, 항상 약했던 변동성 한국 증시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별거 없었지만 정상화 과정이다. 여전히 난이도가 상상이기 때문에 기준만 잡고 해서요. 이것도 사실 투자의 한 부분이고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봅니다. 단타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자, 멤버십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